그지? 여러분 응, 반갑습니다. 오늘 그랬어. K00 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최적화 58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진행하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요거 인문학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비워야 채웁니다. 공, 돈을 만드는 건요, 결국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통합하고 최적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책을 쓰면서 이론화 시켰는데, 야, 이걸 어떻게 증명해내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팔란티어라는 부분이 25년 동안 해왔었던 거를 완전히 제가 파악을 하고 책을 읽고 모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팔란티어를 능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공부 왜 하지? 뭐 때문에 하지?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해서 건강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성공 프로세스 58강입니다. 이제 여기 59강 우리 성장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돈 깨자,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이제 60강 끝납니다. 저도 지금은 마음의 짐이 이제 점점 덜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공 프로세스. 자, 우리 제목이 성공 프로세스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두표 대표님, 마- 예, 행동이 몇 퍼센트예요? 행동이 저는 많습니다. 한 70% 됩니다. 어, 자, 우리 이진호 박사님 행동이 몇 퍼센트예요? 좀 마이크 키시고 95%라고 생각합니다. 25% 좋습니다. 자, 이경희 대표님 행동이 몇 퍼센트? 60%요. 60%. 자, 우리 예. 유한길 총장님 행동 몇 프로? 60%. 60%. 에디슨처럼 성공하려면 이게 99%가 돼야 돼요. 제가 답을 99%를 제가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모든 게 행동하는 거에 달렸다. 1%가 이겁니다. 뭐 배우고 믿고 이거 하는 거 1%에 불과해요. 1%를 뭐예요? 영감을 통해서 99%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에디슨처럼 되는 나름대로의 공식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99%다. 99%라 돼서 성공하는데 성공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에 비교합니다. 자, 태도, 큐리오시티, 오픈니스, 리스크 테이킹 요거 태도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태도가 마이너스면요. 이 부분이 아무리 100점, 100점이라도 성과는 마이너스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자, 배터리 열정입니다. 요 부분, 여기에 열정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구분화하냐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를 판단하지 말고요. 이렇게 분할 세그멘트화 해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면요. 굉장히 사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운전하는 거요. 이거는 라이선스예요. 통찰력과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 역량 이 부분은요. 통찰력 이거 역량이에요. 인적 네트워크 150명 있는 거예요. 이거요. 역량이에요. 자기 부분에 자기만의 전문 역량 우리 차석근 대표님처럼 제조 부분의 전문 역량 이거 역량이에요. 남들 못 쫓아와요. 이 도메인은요, 남들이 1, 2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역량 부분이 운전 부분에 이게 라이선스입니다. 이거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자기 혁신을 통해서 있어야 돼요. 꿈이. 그렇죠?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99%가 세고 셌어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꿈이 있어야 된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이직 OW입니다. When, where, who, why, what 요겁니다. 핸들과 브레이크, QCD 툴, 도구에 대한 오늘 프로세스, 성공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액션이에요. 이게 99%예요. 그래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QCD 입장에서 비교급이에요. 베터 점점 좋아지고요. 점점 싸져야 되고요. 점점 빨라지는 이 나름대로의 뭘 만들어야 돼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99%가요. 액션이에요. 이 부분이요.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요. 그거는요. 무지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꿈 얘기를 오늘 할 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제가 팔란티어입니다. 여기를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요. 페이팔을 만든 이 피터 틸이 스탠포드에서 법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알렉스 카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돼야만 됐냐 그래서 그때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알렉스 카프를 갖다가 시쳇말을 꼬셨어요. 야, 우리 세상을 한번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렉스 카프는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 20만 불, 50만 불 정도만 가지면요, 베를린 나이트클럽 가서 노는 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그러다가 피터 틸의 제안을 받고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천리안이라는 뜻의 팔란티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회사가 온톨로지라는 철학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세계 지금 최고 회사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엔비디아보다도 지금 훨씬 더, 테슬라보다도 더 훨씬 나 볼펜 좀, 나름대로 될 수 있는 볼펜. 회사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개념이요. 고객이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만드는 플랫폼 회사가 아니고요. 고객이 우리를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 회사하고 일하면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아주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네들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철학적 개념에 있어서 인문학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완벽한 나름대로 훈련 과정을 거쳤어요. 그거를 forwarded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이따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들어가 가지고서 훈련을 이 친구들이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고객을 전부 1대1로 최적화, 통합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팔란티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회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부분을 제가 최근 2주 동안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K공철학 우리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를 여기서 증명했네. 또 저는 여기서 한 부분을 훨씬 더 빠르고 좋게 QCD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술 독립군의 기술로서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고맙게도 팔란티어가 제가 했던 K공철학을 증명을 해준 부분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미와 유익과 수익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웹 1.0에 컴퓨터 인터넷이 나왔을 때 섹스 비디오 보느라고 아침에 눈이 벌게 가지고 나갔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웹 2.0 블로그가 나오면서부터 그냥 거기에 서로들 SNS 하는 거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가 전부 그걸 독점하는 부분에 저거는 웹 3.0에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99%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K공철학의 첫 장에 제가 이거를 큰 페이지 하나로 놓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방향과 방법을 같이 알고 무심 상태에서 그거를 실천을 통해서 혁신을 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59강 강의 내용입니다. 요게 한 장이에요. 이 부분이. 만사형통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까 팔란티어가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가 풍요로워지고요. 그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건강해져요. 이 부분이요.
자,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뭐냐? 서구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부터. 그래서 단어와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얘기가 중요해요. 우리들 지금 여태까지 할 적에 제가 엄청나게 개념 얘기하면서 전부 다 이 얘기를 한 게 전부 다 뭐냐면요. 개념 공부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전부가 이게 개념 공부한 거예요. 우리 공철학이. 그렇죠? 그래서 명확히 구정하고 그것들 사이에 관계를 정의한다는 게 뭘로 정의를 했냐면 전부 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부분이 됩니까? 재행무상이요, 재법무하여 관계와 변화에 대한 얘기를 물리화학이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지기작지기작 했어요. 그거를 92년도에 HTML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걸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게 94년에 나오면서 98년에 XML이라는 게 표준화가 됐습니다. 머신 리더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는요, 머신 리더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AI에 전부 부안해동하고 있다. AI가 되려면요, 머신이 단어와 개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지 못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시만틱 웹이라든가 AI라든가 가야 되는데 전부 읽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되고 있다. 자,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디지털 문제의 디지로그 관점에서 디지트윈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다.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솔루션 20%면은 데이터는 40%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40%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첫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터 틸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잘 팔렸죠. 도덕경에서는 도생일, 길은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만물이 된다. 도덕경에 있는 얘기는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철학 관점의 입장에서 이게 제로예요. 이게 빈 거예요. 비워야 채우죠. 그래서 제로 투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넘어서 완 블루오션으로 가자는 얘기를 피터 틸은 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LLM 시장은요. 완투 제로예요. 완전히 레드오션이에요. 뭐예요? 한 놈이 빅테크 중에서 뭐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는 전부 백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K공철학의 인문학, 비워야 됩니다. 기술, 엔지니어들이 통합해서 최적화하는 이론을 팔란티어 비즈니스 모델이 증명해내서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신바람이 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드디어 팔란티어가 25년 만에 증명해냈네. 우리는 그거를 팔란티어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겠네. 그거를 앞으로 국민 계몽운동으로 끌고 나가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차지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가슴 뛰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프레임워크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뼈대나 틀,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이거를 촬영해서 쓰죠. 제가 여태까지 OW3H를 전부 다 이렇게 프레임 뼈대를 만들어 놓고서 있었어요. 여기가 뭐예요? OW입니다. 여기에 H가 3H예요. 여기 이 부분을 철학과 인문학, 과학과 기술이 합치고 이것이 영성육, 영혼육이 합친 게 2022년도에 이렇게 됐었던 부분을 본질과 한계와 근거를 삼리운으로 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프레임워크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완 페이지로 얘기했고요. 그거를 다시 완 센텐스, 완 워드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부분을 특징이 뭐냐면요. 온톨로지가 뭐냐? 원래는 이게 아리스토텔레부터 나왔던 철학 개념인데
존재론 혹은 실제 본질에 대한 구조적인 이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이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어, 요게 존재론이에요. 지금 저기 빅테크들이 솔루션 AI 가지고서 막 허브는데 아니야? 데이터가 더 중요해?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나가는 게 팔란티가 중요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존재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온톨로지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의 끝단을 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예, 온톨로지에 대한 이게 철학 박사가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이 생각을 못 해요. 이 부분이. 존재론 혹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돼가고 있다. 알렉스 카프가 CEO라며 공동 창업자고 철학 박사인데요. 온톨로지라는 철학 개념을 현실을 세계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가상 순간에는 철학적 프레임워크로서 활용을 했어요. 아까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뭐 지금 절절절절 세고 있습니다. 철학을 관통하는 구조적 자율경영, 자율행정, 운영체제 개념입니다. 자율주행, 우리 차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전부 다니는 부분이 자율택시가 있죠. 이게 운영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대한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독특한 구조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현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실질적 문제를 정의하려면 인문학 개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잡았어요. 이게 그냥 보니까 K공철학 얘기를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25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엔드 투 엔드에 대한 플랫폼이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엄청난 나름대로의 리소시스가 들어갑니다. 무슨 리소시스가 들어가요? 돈이라는 자본 리소시스, 인적 휴먼 리소시스, 타임 리소시스, 페이턴트 리소시스,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테크놀로지 리소시스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뭔가 지금 세고 있어요. 근데 세고 있는 걸 몰라요. 여기 하나만 세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세고요, 여기서도 세고요, 좀 바닥수도 세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취약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취약점을 발견. 이게 미위의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역량이라든가 항공, 우주, 국방이라는 고객군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드디어 제조기업이고 금융이고 모든 산업군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디지털로 들어온 건 0101로 공통되거든요. 이 부분이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 하는 얘기고 시장 내 포지셔닝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회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고객 수가 700기업인데요. 글로벌로 최근에 영국하고 1조 1천억 계약을 하는 순간 5% 주식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방 부분뿐만 아니고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미니 팔란티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KT가 이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만 년 전에 대한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근대과학기술이 500년 전에 있었고 철학이 2500년 이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했는데 그때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삼법인 사법인 나왔을 때요. 이게 변화와 관계와 존재와 시간과 공간과 인간과 천지인에 대한 만물에 대한 이 얘기를 삼법인, 사법인에 대한 얘기로 이미 얘기를 했었을 적에 이 얘기가 철학적 개념 입장에서 그대로 구조화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면요. 기술 부분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도에 노벨상이 타면서부터 이 부분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됐고 2022년도가 LLM이 오픈 AI에 의해서 최초로 나와서 저는 2022년들이 앞으로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 굉장히 의미 깊은 한 해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철학과 기술에 대한
인문학과 기술에 대한 만남을 팔란티어가 증명했던 것처럼 만년 전의 영성이라는 존재와 500년 전의 과학과 이 부분 2500년 전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술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창조기술, 지혜기술, 나눔기술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 이걸 빅데이터, AI, 블록체인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지동설을 했었던 패러다임 시프트, 영적 영성혁명 이런 관점 이동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술독립군 우리 여기 본부를 우리가 영성혁명을 할 수 있는 우리 명상을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제가 명상을 하면요, 명상의 효과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뇌가 활성화되고요, 뇌가 커져요. 치매 안 걸립니다. 명상 꾸준하게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팔란티의 온톨로지의 효과는요, 세계 최고의 회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온톨로지라는 인문학 철학적인 개념에다가 액션 이 사람들 99%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조직이 관성과 권력 구조를 타파했어요. 아, 부의 권력이 있고요. 저기 저 영업 부분 있고요. 제조 부분에 그 제조 부분, 제조 부서에 그 권력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안 돼. 그래서 못 들어와. 안 돼. 라고 그 다 각자의 권력이 부서별 사이로 권력이 있거든요. 이거를 타파하는 이 회사가 하면요 이 부분을 타파할 수가 밖에 없더라 이 부분이 그래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 아니고 전사적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사결정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LLM을 사용해요. 한 달에 2만 불, 2불 주고 20불 주면 쓸 수 있는데 그걸 왜 만들어? 그러면서 이 회사가 2024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따 그 도표가 나올 거예요. 팔란티아로 하면 기술이 아니라 조직이 바뀝니다.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이 힘들지만요. 한 번 정착하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 솔루션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지금 500사인데요. 700사인데요. 2003년까지 7천 개사, 2035년까지 7만 개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2018년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걸 했어요. 그다음에 대림산업 DLENC가 이거 했어요. KT가 이거를 해왔 요때 담당 팀장이 여기로 와서 임원으로 왔고요. 요쪽 와서 지금 본부장으로 하고 있으면서요.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에 전부 다 퍼뜨릴 수 있는 미니 팔란티어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팔란티의 그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좀 더 좋은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아까 FDE에 대한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Forwarded Deployed Engineer는 전진 배치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요. 쉽게 얘기하는 퍼실리테이터와 코치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철학적 정의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통합, 전사적 확장 지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있다 얘기를 드릴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하는 과정 자체를 데이터 기반론대로 원칙을 이 사람들은 주도를 합니다. 왜? 이게 회사가 철학적 기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으로 전체적인 고객을 끌어서 단순하게 기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기분으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 부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컨설턴트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의 역량이 조직에 내재화되도록 하는 퍼실리테이터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DXAX의 본질은요, 외부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바라보는 내부 관점을 전환하는 관점 이동에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했어요? 관점 이동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됩니다. 관점 이동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린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관점 이동을 여태까지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육 사용설명서, 인생 사용설명서,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는 인생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하는 순간에 관점 이동이 되면은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건 너무 어려워요.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Who am I?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자고 얘기를 했냐면은 덕분 스쿨의 그 프로세스를 발해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냐? 요게 99%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방법론이. 이제 내가 죽지 않네? 내가 전지전능하네? 내가 존재 충만하네? 영혼육이 같이 삼위일체가 되는 순간을 이 부분을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50분씩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낮에도 하려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DE가 가서 하는 얘기가요. What decision? 무슨 결정을 하고 싶어? How much impact? 그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죠? 데이터 어디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묻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니까 why, what, how, value, benefit, 이 얘기예요. 우리 저거 해놨었던, 나름대로 여태까지 만들어 놨었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이게 왜 안 뜨지? 어. 이 얘기 한 거예요. Why, what, how, what decision? 어떤 decision을 원해요?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목표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정의시켜줘. 여기다 칸에다 쓰게끔 이요. 만드는 어,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완페이지 쓰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완페이지 쓴 분들이 해가지고서 나온 분들이 해봐야 그렇게 아직 몇 퍼센트 안 돼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임팩트가 뭐야? 어떤 밸류를 이 부분을 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고 나서 뭔 얘기예요? 데이터 어디 있어? 데이터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현장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걸 뭘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에서 start with why, why로부터 시작합시다. 이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 문제 정의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얘기했었던 거를 우리 K공철학에서 쭉 해왔었더니 결국 이 얘기로 귀결되더라.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가요. 이 부분을 하면서부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유저들이 이렇게 낳고 하고 있고 1세대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2세대 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걸 하드보로 놓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버지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3세대 솔루션을 이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지적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자, 여기에 비정형 데이터가 99.999%, 99% 초가속 쓴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그러니까 초가속세 소비자의 선호도 예측, 자극, 조정, 경험에 대한 이 부분까지를 얘기하면 99.9%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이. AI는요, 인공지능은요, 그냥 육감에 대한 한 부분뿐이에요. 오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조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인공 감각으로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라벨링 붙이는 부분을 지금 메타가 저 143억 불에 지금 라벨링 회사를 이번에 인수했어요. 메타데이터는요, 데이터 오브 더 데이터, 데이터 바이 더 데이터, 데이터 포 더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메타데이터예요. 우리 기술동식은 오토 엑셈이라는 부분이 기계 학습용 메타데이터가 돼서 이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냥 솔루션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부분이 표준을 안 따라가면 그건 죽습니다. W3C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표준에서 나온 이 부분이에요.
HTML 가지고서 이 부분이 92년도에 나오면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톨로지라는 이론, 철학 이론이 94년도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네. 그래서 98년도에 XML이라는 나름대로 표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쓴 거예요. 여태까지 전 세계가 XML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거를 우리 김영근 회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토 XM이라는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김영근 회장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이 부분을 HMM이라는 12조 매출하는 국적선사, 옛날 현대상선에서요. 그 담당하는 분이 딱 와서 보더니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1조짜리 배가 인공위 AI는 둘째치고요. 나름대로 인공위성도 제대로 못 쓰고 모뎀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대요. 모뎀으로. 이거 참 한심한 얘기예요. 우리 전자정보 하나가 지금 나름대로 불안하고 나니까 지금 전부가 먹통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표준을 따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XML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얘기를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국제적으로 유일한 웹 표준 문서가 HTML하고 XML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92년도에 제정됐고요. 요건 98년도에 제정했어요. 요거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쓰고 앉았습니다. XML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지네들이 표준을 만들어 놓고서도 쓰려고 그러는데 못 쓰고 있어요. 문서 교환용으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보안에다 써? 그냥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전부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빅테크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다 데이터를 갖다가 뭐에다 갖다 놓고요? 쓰레기장에 갖다 놓고 쇠갈고리 가지고요. 쇠 골라내고 몇 페트병 골라내고 종이 골라내고 전부 나무 골라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이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일경 7천조 있는 나름대로의 블랙락이 AI 한다고 지금 한국을 AI의 수도로 하는 거에 지금 동참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XM을 제대로 표준을 쓰지 못하게 되면요. 그거 무모한 짓이에요. 여기에 XML을 오토화 시킨 게 우리 김영근 회장일 부분이에요. 그분은 요거 오토화 시킨 부분대로 나름대로 할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전부가 사람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팔란티어가 사람이 이거를 전부 놓고 이거를 전부 연결하느라고요. 엄청난 나름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기계가 이해 못해요, 지금요. 부분이. 오토 XML 요거는요, 그냥 기계가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쉬워져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팔란티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챗 GPT가 얘기한 얘기예요. 자기네들 챗 GPT LLMI에다가 오토 XML이 이렇게 파싱하고 태깅 붙여져 가지고 그냥 붙여주면 굉장히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료, 교육, 법률, 행정, 금융, IoT, 어저께 해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이거 해야지 한국이 삽니다. 한국이 LLM 승분해가지고 안 돼요. 국가가 내년도에 15,000장 GPU 한다고요? 30만 장씩 있는 일개 회사에 못 맞추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 뭐였냐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지랄 하고 있었던 게 여태까지가 뭐예요? 팔란티어가 요거를 ELT라는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지금 요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기존의 ETL이라는 부분을 자기네들은 그나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 20년, 2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표준이라 해야 돼요. XML 해야 됩니다. 수집, 검색, 분석, 교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오토 XML이에요. 우리 자랑스러운 기술 독립군의 김영근 회장이 3K 소프트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20 몇 년 동안. 자, 이렇게 더 데이터가 올라와서 인포메이션에서 지식 경제와 지식 사회가 정보 사회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가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혜 사회가 된다고 얘기는 그럴듯하게 갔어요. 이 데이터가 SAP고 오라클이고 여기 서드 파티를 아까 ELT로 묶어가지고요. 데이터 레이어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해서 지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팔란티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데이터가 로직을 잡고 액션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데요. KT 그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대리점이 우리 갤럭시를 파는데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요. 막 요번 주에 30대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 재고가 7일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긴급 오다를 해야 돼. 긴급 오다를 하면요. 한 1% 정도가 비싸대요. 긴급 오다를 해도 해야 되는데 긴급 오다를 하고 나서 SAP로 PO가 그냥 발행을 해요. 자동적으로. 이거는 누가 해줘요? LLM하고 해서 하면 만들어져요. 이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이전트 AI가 되는 거예요. 발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액션을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에이전트 AI가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팔렸어요. 그럼 또 바로 해버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KT가 앞으로 미니 팔란티어로 지금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하는 부분에 사실은 지금 전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에자일 문제를 70점짜리 MVP라고요. 빠르게 실행하고요. 빠르게 분석하고 가설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일하는 방식과 신뢰에 대한 분석, 이질적인 분석, 이 부분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성공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김광석 박사님, 행동이 몇 퍼센트예요? 행동이 몇 퍼센트예요? 행동이 99%죠. 아, 최우수 박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지금 1% 가지고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영감 받아서 하자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에 이게 경제적 해자가 뭐냐면요. 성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적들이 성벽을 못 오도록 하는 게 경제적 해자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기업이 경쟁사의 지위를 막고 견하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다른 회사들은요. 이렇게 라그를 쓰고 나면 7, 80시간 되는데 이 부분이 2, 30% 들어가서 100시간이 AI 에이전트 만들어 들어요. 자기네들은 20시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이 부분을 건드리면요. 이거 1시간 이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이 부분이. 저는 뭐 거의 매주 지금 우리 김영근 회장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이 부분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자. 그래서 지금 AI의 4대 요소, 이 부분 GPU, 한국 저 큰 회사들이 1000대, 1500대가 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30만 대 있어요. GPU가. 이거 안 됩니다. 알고리즘 이 부분 해가지고 하는 거요. 빅테크들한테 안 돼요. 빅테크도 한 놈이 뭐 나오는 순간에 나머지는 전부 백도예요. 그래서 메타가実質 데이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에 들어간 문제 이 부분을 우리 기술 독립군 우리 김영근 회장이 맡아주면요. 굉장히 세상을 한번 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할 수, 이거 두 개를 붙이는 순간에 우리 한국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3K 소프트와 소프트 PB에 대한 얘기를 저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적에 아까 이 얘기가 대한 얘기가 이제는 솔루션에서 기본이 뭐예요? 데이터예요. 기본의 기본이 뭐예요? 결국은 철학이라는 개념, 인문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AX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기술동굴의 EC 마이너가 쇳물 포스코의 용광로 하나 가지고도 매출 5조를 만드는데 우리 주변에요 몇 조 개선할 수 있는 분이 세고 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자, 2003년도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여태까지 그냥 헤매고 왔어요. 그냥 그거를 손으로 하느라고. 그러다가 LLM이 나오는 순간서부터 지금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LLM이요 전부 다 부가가치가 낮아요. 레드오션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팔란티어의 대응자는 LLM 개발하지 않아요. LLM 대신에 앱 레이어에 집중해요. 저희는 우리 기술 동력군 한 명 한 명이요. 저 앱 레이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앱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앱을. 그래서 제가 자기만의 앱을 가지는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합시다. 제가 이걸 제일 첫 장에다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빅테크들의 경쟁 우위에요. 빅테크들이 여기 못 쫓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LLM 하나 알고리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스는 일체화된 프레임워크 있어요. 종합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금주의 생산 라인별 불량률 초기화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불량률 높은 종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줘. 그러고 LLM한테다가 딱 이 부분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하는 건 자기네들의 그 온톨로지라는 철학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다음 AIP에 대한 AI 플랫폼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이것이 끊임없이 아까 피드백을 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렇게 했을 때 팔란트의 비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요. 제가 통합과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드린 부분이 증명이 됐다는 얘기가 맞춤형으로 최적화하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쌓는 것부터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몇 퍼센트예요? 99%예요. 캔버스의 법칙처럼 특정 산업 기능에 한정되어져 있지 않고 유연하게 돼 있어요. 차석근 대표님이 제조 아무리 진짜 잘해 제조 딱 하고 나서 바로 국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왜요? 0101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 인프라코어를 갖다 2018년도에 딱 들어갔더니요. 40년간 축적된 데이터 대부분 비정형이래요. 제가 모 지자체에 가가지고서 있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기술 독립군 남양주시예요. 제가 뭘 개선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없어요. 한글 영문 혼재로서 분석 통합이 어려워요. 50개 개발 시스템이야 전부 사이로 부서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제조업 전부 다 이래요. 그 다음에 시스템 미연결해서 사이로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 지금 HD 인프라코어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문제점이 이게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나마 빨가벗고서요. 빨리 이 부분을 한 거예요. 빨가벗지를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포인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하는 게 이건 단일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과정을 수행을 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데이터가요. 그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가요. 머신이 읽지 못하면 그거 AI 가기 힘듭니다. LLM 사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요. 나름대로 K공철학에서 얘기 왔었던 거, 더 서양철에서는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관점 이동해야 돼요. 관점 이동해서 그걸 액션 99%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즉 실천해야 돼요. 민첩하게. 제가 몇 분 안에 해야 된다고 해서 2분 안에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할 필요 없어요. 70점짜리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요. 밸류 크리에이션이에요. 많은 사람 유통하는 거예요. 풍요와 행복과 건강을 누리기 위한 밸류 크리에이션에 AI가 이래야지만 이때 AI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58강까지 혹은 45년간 산업 현장과 책을 3권 쓰고서 한 결론이 요 성공 프로세스 요거 한 장이에요.
1%가요? 이거. 근데 1%가 없이 이걸 하면요. 이게 안 움직여져요. 이 부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드리고 코멘트 일단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석근 대표님 코멘트.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팔런티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굉장히 오늘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많은 영감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문이 불여 일행이고 그거 중에 이제 저도 아까 뭐 100% 동감합니다만 99%가 행동, 즉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고 나서 완전히 이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진행하고 그거를 계속 그 사람의 그 생각과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 같이 계속 크로즈드 룹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영감 받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just do it.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이두표 대표님. 예. 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현재 온토로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그동안은 감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어프로치를 본 것 같고요. 현재 있는 LLM이 어떻게 보면 최상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 어떤 더 우선수된 우선화된 어떤 것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모하고 있는 부분이 혁신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인 뿐만 아니고 급진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이게 통찰력이에요. LLM이 그러니까 내가 LLM이고 이런 부분에 부한해동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걔네들의 그 마케팅 정책이고 부한해동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가 제가 계속 했었던 이유가 팔란티어 얘기를 딱 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믿어. 팔란티어를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믿어요. 그 팔란티어의 약점은 어디고 팔란티어의 강점은 어디고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김광석 박사님 코멘트.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기술의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큰 회사들이 전부 다 해나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충실해서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해야 됩니다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세다. 자, 김재유 대표님, 김재유 총장님, 얼마 전에 들은 영, 영상인데요. 앞으로 기술 봉건주의가 된다는 개념을 했어요. 팔란티어의 개념과 기술 정부의 역할이 매칭되면 기술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다는 그 회장님 그 정보 받은 링크나 자료를 단톡에 공유해 주시면 단톡에 좀 부탁하시면 채팅방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진호 박사님, 예, 오늘 팔란티어 관련된 부분들을 또 알고는 있었지만은 또 들으니까 재미있네요. 그리고 저도 팔란티어의 그 정신 자체를 저번에 제가 봤을 때 멀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곳에서 그 영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팔란티어라는 의미는 멀리 보는 것, 넓은 시야란 뜻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정보를 포착하고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때 의미를 보면서 이 CEO의 남다른 부분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우리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과 접목을 시키면서 폭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국방에 있을 때 팔란티어의 그쪽에 관심을 갖고 걔들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쪽 결심자들이 실질적으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러한 CMMI라든지 SP란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과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결합적인 부분 그쪽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팔렌티어가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걔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이러한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고객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연구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덕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느끼면서요. 기술이라는 얘기를 철학이라는 부분까지 끌어낸 게 알렉스 카프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9.11 사태를 일어나고서 자기도 그냥 그 대충 살고 싶었어요. 그냥 그 베를린 그 공부를 했으니까 베를린 가서 저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서 자기 저 돈 좀 벌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노는 게 자기의 소원, 작은 희망이었었는데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피터 틸의 제안을 받고 대원을 꿈꿔요. 그래서 제가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우리들 목표였었잖아요. 꿈을 좀 크게 가집시다. 대원을 품고 무심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런 상태에서 탁 하면요. 뭐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감 나올 수 있는 그 상태가 항상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지고 그런 꿈들이 만약에 모이면은 우리 기술 독립군이 진짜 우리 별들의 합창 은하수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저는 요번에 이 자료를 제가 한 2주 준비를 했는데요. 저 나름대로는 팔란티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누구, 이경희 대표님 자꾸 움직이시니까 코멘트, 자, 없으면은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